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남성들에게는 감기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요로결석. 초기에는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급성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엔 그 원인이 요로결석인 경우도 참 많아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요로결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유재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요로결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요로결석은 요로에 생긴 결석 질환을 말합니다. 요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나눌 수 있는데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 생긴 결석을 신장결석, 소변이 내려오는 길인 요관에 생긴 결석을 요관결석,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에 생긴 결석은 방광결석, 마지막으로 소변을 체외로 배출한 요도에 결석이 생긴 경우 요도결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총칭해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액체인 소변이 흐르는 곳에서 어떻게 고체인 결석이 생기는지가 궁금한데요. 요로결석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정상적으로 소변에는 많은 유기질, 무기질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질과 무기질이 어떤 이유로 녹지 못하고 침전되고 이 침전된 물질들이 모여서 결석이 생성됩니다. 사실 저는 이 질환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 환자들이 요로결석으로 얼마나 내원을 하게 되나요? 네, 실제로 비뇨학과 입원 환자의 총 4분의 1 정도는 요로결석으로 입원을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보통 100명 중에 12명 정도는 평생 1회 이상의 요로결석 질환에 이완되게 됩니다. 또한 요로결석은 선진국에서 더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낯설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요로결석이 잘 발생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남자에서 여자보다 2배 이상 요로결석이 더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만인 환자, 또 요로결석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 평소 육류 섭취가 과다한 사람, 소금 섭취가 과다한 사람에서 잘 걸리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30에서 50대에서 특히 더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30대인데 갑자기 겁이 좀 나는데 네. 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들에게 잘 걸리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에서 50대에서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대에서 50대 나이 분들이 외식이 잦고 그래서 소금 섭취가 많고 육류 섭취가 많고 또 과도한 음주를 통해서 요로결석이 잘 발생하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회식 같은 것도 굉장히 잦잖아요. 맞아요. 그런 딱 그 나이대가 30에서 50대여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쩔 수 없는 술자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 특히 집중하십시오. 자,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곳은 정말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모두 다 부부라고 하거든요. 금술 좋은 인꼬 부부들과 함께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로결석은 여름보다 겨울에 많이 걸린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더 요로결석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여름에는 땀으로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4년 전에.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 이렇게 또 바로 옆에 붙어 계셨구나. 그러면 우리 젊으셨을 때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젊으셨을 때 아버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많았죠. 많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네. 술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번 안아주시고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박수. 파이팅! 안아주시고 뽀뽀.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님 혼자. 여름철에 더 요로결석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여름에 걸려봤어요. 아우, 아버님이 요로결석이에요? 여름에 요로결석이 왔었어요. 정말요? 그때 증세가 혹시 어땠나요? 새벽 4시에 엄청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주사를 놔줘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더 소리를 쳤더니 또 놔줘서 그 다음 집에 가서 있다가 수술을 하자고. 근데 집에 와서 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가봤어요. 그리고 맥주 3잔에 수박 몇 개 먹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오후에 네.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아니 통증으로 소변 볼 때 그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요로결석에는 맥주 수박이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요로결석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탈수 현상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 소변이 농축되고 농축된 소변에서 요로결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 요로결석의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이 있으면 그 고통도 심하다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요로결석은 아까 말씀드린 요로의 어느 부분에 요로결석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4가지 부위별로 증상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먼저 신장결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신장결석은 무증상입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혈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등에서 혈뇨가 보인다면 CT를 촬영해서 신장결석이 있는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장결석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요관결석의 증상은요? 네, 요관결석은 특징적으로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관결석에 의해서 신장에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오지 못하고 신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신장에 있는 감각신경이 활성화돼서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이 그 주위에 있는 소화기 계통 신경까지 활성화시켜서 구역,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토까지 일으킬 수가 있군요. 그러면 방광결석의 증상은 어떤가요? 방광결석은 소변을 볼 때 배뇨통이 있다든지 혈뇨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을 체외로 배출하는 요도결석에 결석이 있으면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소변이 아주 얇게 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요로결석의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로결석이 있을 때 맥주를 마시면 요로결석이 없어진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보겠는데 우리 아버님, 맥주를 마시면 요로결석이 없어진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니까 맥주를 많이 먹으면 빠진다고 했어요. 오늘 원래 부부끼리 지금 여기 오시잖아요. 원래 부부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저기. 왜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안 맞으셨어요? 평소에 의견이 잘 맞는 편이세요? 안 맞는 잘 맞는 편인데. 잘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심전심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아버지 짬뽕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어머님 산, 아버님 바다. 하려고 그러죠? 잘 맞으신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행복하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맥주를 마셔도 요로결석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게 약은 아니고 네. 맥주를 요로 결석이 있을 때 맥주나 수박을 먹으면은 수분 때문에 빠져나온다고 소리는 들었어도 그게 없어진다고는 안 들었거든요. 아모르 댄스라고 지금 듣고 왔는데 아모르 댄스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제 늦게 시작한 지가 늦어서 아모르가 뭔지 모던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잘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 뭐라고요? 아니,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해야죠. 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네, 그렇죠. 아버님, 그러면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동작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박수! 하나, 둘, 우와! 포즈! 네, 요로 결석하면 맥주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로 결석이 있을 때 맥주를 마시면 결석이 없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보통 아주 작은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요로결석을 최애로 자연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맥주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일시적인 이뇨작용이 있어서 작은 요로결석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효과는 생수나 보리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맥주는 일시적인 이뇨작용 이후에 탈수에 빠지게 되고 맥주에는 또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은 요로결석을 오히려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로결석에는 맥주는 좋지 않겠습니다. 이거 참 맥주 마실 기회가 또 하나 줄었네요. 핑계가 좋았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해보시죠. 요로결석에 좋은 대표 과일은 수박입니다. 그렇다면 오렌지도 요로결석 예방에 좋다. 맞다 생각하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정말 미인이십니다, 일단. 오렌지도 요로결석에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오렌지도 아무래도 수분이니까 네.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 우리 구호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같이 아버님, 어머님들하고 외치는 구호 같은 거? 외치는 거 이제 끝날 때 네. 저희가 나는 당신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아버님,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한번 뵙고 싶었어요. 댄스를 하면 이렇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 그러면 오렌지는 요로결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맥주나 이런 물을 많이 먹어야 이게 빠져나가는데 오렌지는 그만큼 수분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덜 될 것이다. 아버님 지금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이분들은 그냥 척하면 옆에 척 달라붙으시네요. 아니, 제가 아버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으신데 진짜 결혼 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사고나 말썽 부리시거나 그런 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 어떠세요? 있었죠. 표정이 이렇게 밝으신데 이렇게 순수한 소년처럼 웃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드셨어요? 우리도 술을 많이 좋아해요. 그놈의 술이 문제군요. 또 우리 어머니한테 또 사랑한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고 진하게 한번 포옹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수박이라고 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오렌지는 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이 오렌지는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오렌지에는 구연산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구연산은 요로결석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몬, 자몽, 오렌지, 귤과 같은 신맛을 가진 과일에는 이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신맛을 가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대로
저는 시금치나 땅콩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요로결석에 걸리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 X 둘 다입니다. 네. 요로결석을 가진 환자의 요로결석의 성분을 조사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칼슘 수산석이라는 요로결석 성분이 있는데 이 칼슘 수산석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에서는 시금치나 땅콩을 제한하면 요로결석 재발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로결석이 없는 환자나 또는 칼슘 수산석이 아닌 환자에서 시금치나 땅콩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로결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요로결석의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연배출요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배출요법은 요로결석의 크기가 아주 작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요로결석을 자연적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몸 밖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집중된 초음파 에너지를 몸 안으로 침투시키고 그래서 그 초음파 에너지로 결석을 분쇄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요로결석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한 개인 경우에 그 성공률이 높고 이 마취와 입원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시경 수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내시경 수술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요로 결석을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분쇄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시경 수술은 요로 결석이 여러 개인 경우 또 크기가 큰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상처 없이 요로 결석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마취와 입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술법은 내시경으로도 요로 결석이 너무 커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고 또는 요로 결석과 함께 동반된 비뇨기 계통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함께 교정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요로결석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의 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로결석은 치료 후에 재발이 아주 흔합니다. 10년 안에 50%, 20년 안에 75% 환자에서 요로결석이 다시 재발합니다. 따라서 요로결석이 치료한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요로결석이 재발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0컵 이상의 물을 가득 드시고 하루에 소변량이 총 2리터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이 요로결석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분 섭취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이 물 어떻게 먹어야 잘 먹고 충분히 섭취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물을 신경 써서 챙겨 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끼, 새끼마다 식사할 때 물을 가득 2컵 먹고 식사 사이에 또 1컵을 먹고 취침 전에 2컵을 나눠 먹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총 그게 몇 미리 정도 될까요? 10컵이면 한 2리터 이상 먹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요로결석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과도한 육류 섭취는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이 요로결석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비만인 환자들에서는 적극적인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요로결석이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모든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건강맨 원구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주변에서 사실은 요로결석에 걸리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도 뭐 이제 곧 이제 40대가 또 되고 지금 절대 안전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로결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수분 섭취도 많이 하고 과일이나 채소 등을 좀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요로결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해야 앞으로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요로결석 치료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요로결석이 의심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비뇨의학과 유재영 선생님과 함께 요로 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